반갑습니다. 남원교당 출신 원불교학과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최지현입니다. 제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된 계기는 교당에서 받은 소중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들을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는 늘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은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감사의 의미 또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기 교당에 계셨던 추천 교무님은 저에게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감사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쓰기 시작했던 감사일기를 점점 진심으로 쓰기 시작할 때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반복되고 바쁜 현실 속에서 서원이 시들해지고 감사와 은혜가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당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입정을 하다 보면 현실의 삶 속에서 무겁고 크다고만 느꼈던 힘듦과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천천히 하다 보면 실마리가 보이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점차 쌓일수록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원불교의 법회와 마음 공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원불교학과 수시 모집 한 달 전 저에겐 마지막 신성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고히 하고 오리란 다짐으로 갔지만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 저는 마음을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 출가의 길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 무겁게만 느껴졌던 출가의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회에 훈련 도우미로 참가했던 대학원 교무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내 마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프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당에 가면 늘 마음이 편했고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자라는 서원을 세우고 서원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원관에 들어와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계에 놓였습니다. 어쩜 그리 모든 순간이 경계인지 힘이 드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자는 서원을 가지고 온 제가 이곳에서 제 마음조차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내가 누구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반들과 제 스스로를 비교선상에 두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며 저는 점점 제 스스로가 만든 괴로움에 빠져갔습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경계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경계일기 공부를 통해 저는 경계 속에서 마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를 통해 마음을 자유할 수 있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일기를 더불어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기 위하여 유무념 공부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저의 유무념은 성탑 참배와 일원상 경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성탑 참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차 소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할 때에도 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기보다는 형식적인 말들로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탑 참배에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치심을 먼저 내려놓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주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점차 성탑 참배가 편안해졌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 나아가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원상 경배를 통해서도 저의 공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원상 경배는 서원관에서 시작한 첫 유무념 공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무념 개수기를 누르는 것이 재미있었고 단순히 번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하루하루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에만 몰두하던 중 일원상 경배를 소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합장하고 고개만 숙인 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저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 번 한 번에 정성을 들이기보다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한 번의 경배에도 온전히 마음을 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탑 참배와 일원상 경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마음을 다하는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원불교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따뜻함과 밝음을 떠올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저의 서원을 잃지 않고 기어가겠습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선지님들과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100사람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리 실천담을 발표하게 된 14단 노명인입니다. 원기 111년 교당 계획표를 받아들고 저는 분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리 실천담 발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교당에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한 마음으로 또는 교무님 설법 듣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법회만 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교화 단회도 교리 공부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교당에 나온 날만큼은 원불교 마음이 한껏 충만했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원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니까 너무 피곤해. 근무하면서 시달려서 퇴근하면 너무 지쳐와 같은 생각들로 변하지 않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마음먹고 시작했으니 이제 5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제 교리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선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시간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아침 신고와 1분 선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여유 있게 일찍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 선을 목표로 했는데 마음이 바로 모아지지 않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분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호흡도 챙겨봅니다. 두 번째, 2분 선이 끝나면 마음을 모아 아침 신고를 간단히 올립니다. 법신부 사은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계획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일상 수행의 요법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수많은 경계에 대해 마음 한번 다지고 출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무 중 경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갈등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호흡합니다. 응대를 하는 중이 대부분이라 눈은 감지 못하고 그냥 잠깐 숨 한 번 깊이 호흡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줍니다. 아침에 심고를 하며 다진 그 마음이 이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을 생각합니다. 교리 실천하기 전에는 이 경계 속에서 온갖 나쁜 말을 속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 공부시켜주러 오셨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집에서는 10분이라도 매일 하자는 목표로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합니다. 손으로 쓰는 사경보다 쉬워서인지 거의 매일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법보다 꾸준함이 먼저라는 것을 느낍니다. 4월에 진행한 원불교 열린 날 대각 이벤트에서 기프티콘과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제 공부를 위해 하던 일이었는데 선물까지 받으니 감사함이 2배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심고가 아직은 잘 챙겨지지 않아 고민 중이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번 교리 실천담 발표가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실천해보니 일상의 감사함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선과 아침 심고를 하고 인터넷 법문 사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이벤트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천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실천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도원영입니다. 예, 씁니까? 예. 여기 저도 몇 번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다. 예. 저는 저 마음 공부, 저 유무념 공부 저희가 실천 사항에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유무념 공부 실천 목표를 딱 하나 있습니다. 배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입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려라고 꼭 당신이 하는 동기가 뭐냐 묻는다면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 스승님들이 지도해 준 그것 때문에 배려를 합니다. 스승님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은 제가 크게 말하면 3분 계십니다. 지금 저쪽 대구 쪽으로 가시는
가 계시는 지금 김현정 교모님. 제가 처음에 입교할 때 그분이 교모님이셨고, 그분이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많이 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근하면은 무슨 일 있냐 하고 또 했고, 그때 제가 암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에 그때입니다. 그 그분님. 그래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확 움츠러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참 은사로서 참 제가 모시고 있고, 두 번째 우리 부모님, 교감님, 저희 집에 봉안식을 해주셨습니다. 엄불상. 그래서 맞고, 제가 이 상시일기를 쓰는데, 예, 뒤에 마음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각감장. 거기를 그전에는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 원기 108년 6월 달인가 그 일기 뒷장에 우리 여근영 교무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쓰면 좋겠다. 잘 하시는데 그 뒤에 그것도 일기도 감장 일기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7월부터 08년 원기 08년 108년 7월부터 일기 상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배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 번째 스승은 우리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스승입니다. 예, 우리 뒤에서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소법렬 교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아플 때입니다. 인도했고, 또 지금 매일 저한테 법문을 보내줍니다. 출근하면 법문 보내준 것이 저 사람 일과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법문 안 보낼 때는 집에 와서 대청소를 해줍니다. 매주 그것도. 그래서 이거 효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번의 배려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배려로 한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됐다. 나는 배려를 하면. 그래서 배려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배려라는 것이.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배려를 하나 한 것을 상시 그 마음일기다 쓰는 일이 있어요. 뿌듯한 커피 한 잔이라고. 그때 그것을 3월 1일부터 우리 그 회보에 주간 일요 회보에 그 상시일기가 매일 마음일기가 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제 것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약간 시야였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모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부끄럽고, 앞으로 더 배려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배려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실례를 조금 들으면,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4, 5년 됐네요. 그때 그 퇴직금 연금을 10만 원을 탔어요. 10만 원을. 왜냐 그때 제가 소위 때 봉급이 16,000원대, 16,000원대 중위까지 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그놈을 10만 원을 모시고 내가 기거하는 집 아주머니한테 좀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추전방에 좀 타다 줬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퇴직하니까, 내일 모레 군대 그만두니까. 그래. 그 양반이 타왔는데 서울에서 애기가 교통사고가 났어. 뺑소니. 그래서 그놈을 우선 쓴 거예요. 그때 또 10만 원이면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자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불러면 보내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제대하고 집에 와서 있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6개월 있다 결혼을 했어요. 그게 집사람이 한번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 집에. 그때는 전화도 없고 휴대폰 전화가 없을 때니까 전화하니까 핸드폰 불러만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가 좋은 것인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고 그분이 아주머니가 동갑이에요. 근데 제 거 양말까지 다 빨아주고, 하숙이 아닌데도 다 빨아주고 그렇게 친절했으니까 차마 내가 못 올라가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흐른 것이 50 몇 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에는 제가 퇴직할 때 공상 처리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직하기 한 6개월 전에 공상 처리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상을 하면 치료 후에도, 퇴직 후에도 지금 국가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집사람하고 얘기 않고 상의 않고 내가 연금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제 공상 그만 연금 안 보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후배들 공무원들 가서 야 1년에 한 번씩 확인증을 꺼내야 돼요. 나 전에 여기 뭐 누구였으니까 좀 그 좀 띄워주라. 후배들한테 미안해. 내가 조금 돈 좀 이득을 보자고. 또 내 몸이 괜찮고 고맙고 치료할 때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그걸로 죽하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바로 웃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달라고. 나중에 집사람 알고 지금도 가끔 쓰십니다 저를. 이런 배려가 좋은가? 이런 배려도 안 좋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의 예를 들어도 제가 안 나와야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여기로 못 오셨는데 그래서 나보고 며칠 전에 해주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단장님 명의에 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려 일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목표는 배려를 했지만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그 집사람이 여자도 손이 거칠지 않아요. 이게 마침 설거지. 지금은 설거지가 제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것부터 밥만 먹으면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하자 이가서 마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그러던 차에 신정 법필 때 제가 이 공무원 10시 뽑기를 안 했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중도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도, 중용. 예, 모든 것은 중도를 지키면서 나가라.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 내 이거 지금 배려하고 플러스 알파 매치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그 생각에서 아주 즐겁게 만족을 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 보면 그 중도가 보면은 유교에서도 중용으로 표시를 하죠. 우리 불가에서도 뭐 중도로 하지만은 근데 우리 저 대종사께서 천지연애 사원 중에 천지연애 그 말을 쓰죠. 만사작용시에 원건친소하고 원건친소와 희로애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중도를 지켜라.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삼별 동포원에 보면은 마땅한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느냐. 여러 동포들이 산업공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자리 이타, 자리 이타. 그거가 좀 이상해. 이자가 두 개라, 이루 일자가 두 개라. 예, 자리 이타입니다. 자리 이타.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도 위치입니다. 중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한 가지만 가까운 옆에 일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일본에서 일본은 섹스피어라고 하는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어요. 풀백이라는 책에서 지혜 치우치면 아는 것에 치우치면 무관하고 그 사람은 정에 말려들면 그 사람은 낙오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고집을 세우면 외로워진다. 그러면 인간의 세계에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면 비인간의 세계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인간의 세계에서도 정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인간의 세계에 가서 적응하느냐. 장사미사요 필부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리고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중용을 지켜라. 그 사람은 우리 대종사님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종사님이 1916년 4월 28일 대각하시잖아요. 대각한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요절했습니다. 39살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너무 농월제는 제가 그럽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니까 깜짝 놀라 충격받아서 쇼크사를 보고. 근데 실은 위로 돌아가시죠. 입병으로. 그런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39세예요. 대종사님 나이가 26세인데 같은 맥락으로서 그 양반들 귀신 학설을 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본짜리 천행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1984년에서 2004년까지 20년 동안 이 사람이 조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일본의 유명한
68년대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분이 설국이라는 책을 해서 1968년도에 그 노벨상을 탔지만은 그거보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똑같이 이분하고 우리 했길래 그러면 이 내가 뽑기를 진짜 잘했다. 응? 중도를 뽑기를 잘했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유문형 공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중도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배려를 더 알뜰하고 꽉 찬 속이 찬 그런 배려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